映ってますか？ごきげんよう、ベルです。今回は韓国出版文化産業振興院の YouTube チャンネルにて、私、日本で、読書の魅力を発信する活動をしております文学 YouTuber ベルが、児童文学作家のイ・ヒョンさんと対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채널에서 지금 문학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저 벨이 한국의 아동문학 작가 이현님과 대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뵙는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주요 작품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이현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06년에 단편 동화집 짜장면 불어요라는 작품으로 동화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진행자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본에도 출판되었던 그 작품으로 처음에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어느덧 10년 하고도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왔던 작품이나 그런 것들은 또 지금 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해외 작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품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 문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님께서 책을 여러 권 많이 출판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3권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본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짜장면 불어요라는 책 이외에도 그 식민지 해방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쓴 1945 철원 그리고 그 여름의 서울 이렇게 총 3권이 일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3권을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짜장면 불어요는 일본어판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걸 찾아서 읽으셨다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짜장면이 불어요라는 책은 지금 일본의 도서관에서 구했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많이 읽고 돌고 돌아서 제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책 중에서 특별히 이 3권의 책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에서 출판되게 된 계기나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있으셨을까요? 짜장면 불어요는 그 일반적인 경우처럼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1945 철원하고 그 여름의 서울은 좀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한일 아동문학 연구회라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문학을 같이 공부하고 서로 또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모임에서 애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뭐 한국의 아동문학 작품들, 그림책이나 동화들이 일본에 소개되기도 했고 또 일본 작품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한국의 어린이들이 많이 읽으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아동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와중에 일본에서 한국 동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그 1945 철원과 그 여름의 서울에 관심을 가지셔서 또 출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본어판으로 일본 독자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오사카에서 그 1945 철원과 그 여름의 서울을 읽은 독자님들과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역사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오사카 구경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역사 이야기랑 관련이 된 거라서 아동 문학이라 하더라도 꽤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땅의 사람들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읽게 되었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사상의 부딪힘 그런 것들하고 또 인간의 감정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담담하게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역사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군상적인 측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요. 또 미스테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사건은 도대체 누가 일으킨 것인 걸까? 어떻게 연쇄가 되는 걸까? 아주 손에 땀을 쥐고 두근두근하면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독자분들하고도 교류를 하시고 하셨는데요. 일본의 독자분들에게는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벨님께서 아주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굳이 소설을 읽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를 전달한다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나와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흥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1945년 철원의 후기에 보면 일본의 소녀 만화를 좋아하신다고 써있기도 하고요. 또 짜장면이 불어요라는 책 맨 앞에 작품을 보면 우리들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것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일본의 이런 콘텐츠들이 이현 작가님께서 작품을 쓰실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5처럼 그 일본어판 작가의 말에도 쓸 정도로 청소년기 때 일본 소녀 만화들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고 또 이후에도 일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일본과 한국의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교류가 안 되던 시기에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를 보고 싶어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을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명탐정 코난도 사실 거의 다 봤고 이번에 1000회가 방영이 됐다고 들어서 그걸 꼭 봐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일본 만화를 일단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짜장면 프로에 나오는 우리들의 움직이는 성을 쓸 때 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한창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던 시기여서 자연스럽게 작품에 언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짜장면 불어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요. 이 단편집에 5개 작품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게 일본의 아동문학이랑 좀 다르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에게 굉장히 힘든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뭐 가난이라든지 성 이런 상당히 리얼한 테마를 다룬 것이 많았는데요. 한국의 다른 아동문학에서도 이런 것을 보통 다루는지 아니면 역시 한국에서도 약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나타난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아동문학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일본 아동문학을 많이 꽤 읽긴 했지만 다 알지는 못하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문학, 아동 문학에서 동화를 통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뭐 저만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국 아동 문학에서는 어린이 독자들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작품을 쓰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짜장면 브로요에 나오는 3일간 같은 작품은 한국에서도 좀 그런 뭐랄까요?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동화에서 이렇게 현실을 어둡게만 묘사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던 작품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역시 테마로서 사회 문제라든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가족의 형태 같은 것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말은 뭔가 희망을 품게 한다든지 해피엔딩, 그리고 감동적인 엔딩 이런 것들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두운 현실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 있어서 어른인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여운이 남는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아동을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현 작가님께서는 특히 굉장히 그 경력이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회사원이라든지 글짓기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책방 경영자 그리고 또 보면 이주 노동자 상담 활동 이런 것도 하셨던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문학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혹은 무엇을 목표로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일은 글을 쓰는데 확실히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작품을 쓸 때는 그때그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고민을 해서 쓰지만 결국에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문제에 관심도 갖고 또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작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야베 미유키 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도 속기사로 법원 속기사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작품을 보면 역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나 하고 감탄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여러 작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쓰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경험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려니까 또 만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 직업들 외에도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예전에는 한국에 만화책을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제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한동안 그런 가게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도 제가 옛날부터 만화를 좋아했지만 그때 정말 만화를 실컷 많이 봤고 또 그때 만화책을 읽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화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래서 어린 독자분들이 젊은 독자분들이 만화책을 읽듯이 시간을 잊고 보게 되는 작품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일하던 가게 옆에 작은 중국집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짜장면을 자주 먹었어요. 그때는 별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그런 일상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짜장면 브로요를 쓸 때 중국집의 풍경을 별로 어렵지 않게 떠올려서 쓸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그러니까 꽤 여러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 안에 있다가 글을 쓸 때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캐릭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좀 전에 목표를 물어봐 주셨는데 목표는 그래서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만화책처럼 어른이 권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먼저 읽고 싶고 읽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밤이 깊어졌는지 모르고 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야베 미유키님께서도 그림책을 쓰신 게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그런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가가 이렇게 어린이용 그림책을 쓰는 것도 약간 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미야베 미유키라는 워드가 나왔다라는 것을 딱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짜장면 불어요의 독자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표제작인 짜장면 불어요에서 주인공인 소년이 원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라고 할까요? 그 선배가 참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학력도 낮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데 새로운 아르바이트 후배에게 너는 이 일을 하는데 철학이 있냐? 라고 물어보지요. 나는 짜장면에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철학이 있다. 짜장면은 어떤 곳에든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높은 사람들이 일하는 수상관저라든지 바다에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배달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그런 좋아하는 추억이 담긴 음식이다. 이렇게 굉장히 열의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도 어린이들이 성적이나 이런 걸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입시나 이런 걸로 부담을 느끼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일본은 가까운 나라니까 조금은 소식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도 어린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모두 다 한 가지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그런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데뷔작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독자들하고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짜장면 불어요에 대해서. 네, 한국에서요. 네. 짜장면 불어요를 읽은 어린이 독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뭐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 작품에 반영하시기도 하시나요?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는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짜장면 불어요 같은 경우에는 3일간을 읽고 저를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작가한테 편지 같은 걸 쓸 기회가 있을 때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나도 친구랑 이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짜장면 불어요를 읽고 이 기삼이라는 형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독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요. 다음 작품을 쓸 때 또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이 3권밖에 읽지 못했는데 50권 이상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들이 전부 다 청소년용 책인가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읽는 책들이 더 많고 청소년들이 읽는 소설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렇게 다작을 하시고 출판을 많이 하실 수 있으셨던 모티베이션이나 원동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글 쓰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쓰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산만하다고 꾸준하지 못하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한 가지 직업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좀 바꾸면서 산만하게 끈기 없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고 항상 문학은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이르지는 않은 나이에 30대 중반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재밌고 정말로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아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산만하고 좀 집중이 없었던 어린이였던 면은 또 달리 생각하며 호기심이 좀 많았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성격인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작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산만한 성격이 또 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버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손을 댔다가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절한 일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됐다라는 것이 참 공감이 되고, 또 이미지도 쉽게 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일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그 자신의 사이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잠깐 지쳐서 일을 쉴 때도 있고요. 뭔가 슬럼프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잘 안 되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읽고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현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릴렉스 하시거나 아니면 숨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심히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신에 가끔 여행을 가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놀고 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일본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지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서 일본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일본 여행에서 제가 좋았던 곳은 홋카이도 좋아하고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면 도쿄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 좋겠는데요. 예쁜 것들 구경하고 맛있는 일본 음식을 먹고 한가하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도 했었습니다. 방금 여행을 요즘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책을 보면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현 선생님께서는 그 아동문학 작가로서 이런 독서 혹은 책이 가진 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이 가진 힘은 다른 내가 아닌 누군가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문학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소설이든 동화든 이야기는 어쨌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짜장면 불어요는 기사미의 이야기 혹은 용태의 이야기고 1945 철원은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누군가의 가슴 깊숙이 있는 진심을 책장을 열면 아주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그걸 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거기에 같이 나눠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진심이란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저는 항상 이 독서를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런 시간 보내는 방식이라고 자주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심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배워서 또 이 말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도 저 역시 동감합니다. 네, 그것도 맞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읽을 때 그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문학을 만드는 과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래도 돈이라는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화나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책은 기본적으로 작가라는 한 사람 내지는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읽는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군요.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진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이 1945 철원하고 그 여름의 서울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전쟁이 물론 지금도 지구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세대를 놓고 보면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거나 아는 역사책에서 전쟁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든지 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한다거나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느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전쟁,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일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 2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100만 개의 각각 다른 불행이잖아요. 죽었던,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누구른가를 잃었던.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100만 개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을 해야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애들이 다 어떻게 될까? 이 애들을 다 지켜주고 싶다, 보호해주고 싶다, 이렇게 느끼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숭고한 사람의 목숨, 인생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야기로 읽는 것에 대한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대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증조 할아버지가 전쟁을 경험하신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다거나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직접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인데 그리고 또 이런 세계사 같은 것이 필수 과목에서 빠지거나 하는 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쟁일수록 이런 것들을 접하려고 할 때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나 소설을 써주시는 작가분들이 후기를 봤더니 정말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품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셔야 또 작가는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진심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가가 한 사람이 쓰는 거지만 또 독자님이 읽어주셔야 이 책은 생명을 갖는 거니까 함께 존재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작가와 독자가 같이 이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또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책이나 여러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혹시 이런 북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아서 잘을 모르긴 하는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들도 더러 북튜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린이들이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린이 유튜버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유튜버뿐 아니라 서점의 점원이라든지 아니면 서평가 이런 분들도 이런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작가님 입장에서 이런 연결고리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점 있으실까요? 일단 책을 읽고 소개를 해주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북튜버가 되셨던 각자 자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감사하고 작가로서 바라는 점은 저는 제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어도 새로 나오는 작품들, 숨어있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본은 그래도 오프라인 서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서점에 가서 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르시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쉽지만 좀 그 밖에 조용히 묻혀있는 좋은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눈에 띄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숨어있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런 북튜버만 할 수 있는 멋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최근에 한국 문학 붐이 꽤 정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학만 소개하는 그런 책장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의 아동 문학은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힘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아동 문학이 일본 서점에 많이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렇게 출판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어떤 작품을 쓰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쓴 작품 중에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것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사는 암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작품이 2016년에 출판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다음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들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2권과 올해 3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리즈로 좀 더 책을 쓰게 돼서 지금은 일단 그 뒷이야기를 열심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 현실을 겪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부터도 많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겠네요.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일본 아동문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일본 아동문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본 아동문학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오카다준도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벨님은 북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어린이였을 때 혹시 가장 좋아했던 동화가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작가가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옛날 일인데요. 그 이나이나이바라는 그림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그 책을 어디서 찾아내서 갖다 주셨는데 정말 너덜너덜해져 있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테이프로 이렇게 고쳐놓은 흔적도 있어서 아, 내가 이 책을 정말 좋아했지라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나이나이바 우리말로 하면 깍꿍 정도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롱셀러라서 3세대에 걸쳐서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최근에 그 1,000만 권을 돌파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아동문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책 이야기인데요. 그 일본에서는 신간이 한 해에 1,500권에서 2,000권 정도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매출의 70%를 그 롱셀러, 스테디셀러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세대가 같은 책을 보고 자란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추억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화는 어른들이 주로 보는 책처럼 한두 해 짧게 읽히고 끝난다기보다 또 좀 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작품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또 권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 어떤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한국에서 독서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저희도 지금 너희는 독서 감소 세대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동 문학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만큼은 독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월 평균 독서 권수만 봐도 1983년에는 초등학생이 6.1권을 읽었는데 지금은 11.9권으로 늘어났고요. 중학생은 2.3권에서 4.7권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의 배경에는 이제 아침 독서를 권장한다든지 이런 뭐 도서관의 힘도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아동 문학의 힘이 좀 더 힘을 얻고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전반적으로 독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계층은 초등학생일 겁니다. 어린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고 특히 지금 일본에서 아침 독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책을 읽는 한 학기에 한 권씩 꼭 책을 같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도 어린이들은 이전보다도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린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는 독자로 자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일본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통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느라고 일단 베일님과 통역 선생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두 개의 언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소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긴 시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본에 계신 독자님들은 책을 통해서 저와 자주 만나뵐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오늘 기회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작품이 아니더라도 근사한 다른 책을 함께 읽는 독자로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통역까지 끼어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일본어 코멘트를 좀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한일 양국을 라이브로 연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이네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분의 작품을 읽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1945 철원, 그 여름의 서울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언젠가는 철원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今まで他の韓国文学も読んでき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してまた触れてみて、やはり海外文学を読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場所も近いですし、言語の語順が一緒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なんかとても読みやすいんですよね。で、例えば、西洋の方になってしまうと、こう宗教的なバックグラウンドっていうのも知識としてすごく必要になってくるんですけど、韓国文学っていうのは、すごくなんか本当に親しみ持って近く読め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一般文芸であれば、韓国文学っていうのもすごく日本で注目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もっともっとね、まず有名な作品だけじゃなくて、韓国文学っていうもうくくりでね、いろんな人が楽しく読めたら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저도 지금까지 한국 문학도 꽤 접해봤고요. 해외 문학도 접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어순이 같아서 그런지 굉장히 읽기가 편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국 문학은 굉장히 제가 친근감을 갖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문학에서 지금 한국 문학이 일본에서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유명한 작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たくさんの方にも見ていただき、そしてこのような場を用意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여러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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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고자이마스.